안녕하세요. 지금 스트라스버그에서 로얄 호텔 운영하고 있는 데니스 박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제 나이 40에 한국에서 토론토를 거쳐서 그리고 리자이나 거쳐서 그리고 지금 스트라스버그에서 이제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에 와서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리자이나에서 리얼터로 한 12년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꿈으로 갖고 있던 이 칸트리 스타일의 그 바를 운영하려고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 말에 호텔을 인수를 했습니다. 아이들 셋 다 이제 캐나다에서 키워서 지금 다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살고 있고요. 와이프하고 아들은 지금 리자나에서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저는 여기 호텔을 뭐 거의 제 개인적인 그 놀이터 내지는 스튜디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힐링하고 그리고 제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좀 오래됐어요. 사스카천에 이제 여러 타운들에 이제 호텔들이 있는데, 이 호텔은 1905년도, 그러니까 한 112년 됐죠. 더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은 한국에선 그때 당시에 그 대한제국 말에 그 을사늑약, 이제 한국의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던 그 해에 지어진 호텔입니다. 1907년도에 이제 타운으로 정식 승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있었고, 뭐 최근까지도 거진 한 2, 30년 전까지만도 말 타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바에서 말똥도 싸고 치우고 이러던 아주 유서 깊은 그런 호텔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인수하자마자 한 3개월 남짓 지나가지고 이제 코비드가 돼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이 최고 매출이라고는 보지 못하는데, 제가 와서 11월 25일에 인수해가지고 이제 연말 파티 때 팔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150명이 와가지고 연말에 했는데 바 매출로만 그때 당시 한 7,800불 정도 하루 저녁에 잠깐 그렇게 팔아본 게 아마 바 매출로는 최고인 것 같고요. 글쎄, 주로 이제 맥주들 많이 먹는데요. 맥주는 몇 병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보통 여름 같은 때는 앉으면 한 3박스 정도씩은 먹어요. 한 사람이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아침에 와서 먹기 시작하면은 24병이니까 한 60병, 80병 정도 먹는 건가요? 한 3박스 정도씩 먹습니다. 아무래도 주량은 한국 사람이 더 센 것 같아요. 여기서 술들 많이 먹기는 하는데, 맥주 마시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그 위스키라든가 보드카 같은 거 이렇게 먹긴 하는데, 주량은 뭐 그다지 한국 사람에게는 비할 만큼 못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잘 나가는 술은 아무래도 이제 맥주 많이 먹는데요. 맥주 이제 버드라이트 많이 먹고 코케미 많이 먹고, 타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주로 라이 위스키 먹고요. 라이 위스키에다가 이제 콜라 얹어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저에일 같은 거 넣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칵테일 쪽으로는 사실 제가 바텐더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다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통 그냥 그 시저 같은 거, 시저 먹고 패럴라이저 이런 정도 단순하게들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사람들이 육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제 주로 치킨 윙, 그 다음에 폴크립 이런 거 먹고, 간단하게 먹을 적에는 이제 그 치즈 스틱 같은 거 이런 거 먹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즈를 홈컷으로 저희가 직접 계속 생감자를 잘라가지고 썰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프라이즈 잘 먹습니다. 주로 해장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많이 먹어요. 그 햄버거가 해장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요 사이에는 이제
제가 이제 워낙 여기 지역 밀착형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친하다 보니까 우리 라면 같은 거 많이 끓여줍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서비스로 끓여줘요. 김치 같은 거 섞어가지고 김치라면, 뭐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된장 풀어가지고 된장 라면도 잘 먹습니다. 1인당으로 따져야 되겠죠? 한 사람이 제 기억으로 4,800불? 4,800불인가 한 장으로, 그 티켓 하나로 떨어진 건 4,800불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정 인구가 한 900명 됩니다. 900명 되는데 이 동네 타운에서는 제법 큰 데고요. 그렇게 하고 또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제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와서 사는 거지만 사람들이 서로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장점이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또 뭐랄까, 우리도 한국의 시골 같은 데 가면 뭐 누구네 집에 밥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안다 하는 정도로 어떤 일이 한 가지 뭐 이슈가 있거나 어떤 사건 같은 게 터지면, 작은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게 터지면 이제 다 서로 안다라는 거.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원래 본업은 리얼터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죠. 제가 리자나 와서 대학 다니다가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12년째, 지금 13년째네, 13년째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2019년도에 제가 이제 평상시부터 계속 갖고 싶었던 호텔이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 다 키우고 그래서 그 시점에 이걸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뭐 한 1년 정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가 되는 바람에 한 2년 넘게 이제 이쪽에 계속 묶여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2년 1월 달에 다시 이제 라이센스를 갱신을 하고, 그리고 회사를 이제 CNC 리얼티 하고 이제 전속으로 해서 다시 이제 올해부터 손님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어떤 형태의 집을 사고 싶은지,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마음속에 가짐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고르실 적에는 일단 그 로케이션은 이제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케이션을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곳인지 그런 거를 가정 그 구성의 형편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자금의 그 조달 문제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용한 현재의 그 캐시가 얼만큼 되는지 다운페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내 신용으로서 내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내 수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르기지, 그래서 모르기지 어마운트를 이제 책정하셔서 내가 과연 법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있는 거 이외에 내 생활이 그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상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기타의 사항들은 이제 전문성 있는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저 같은 자격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집을 구매를 하시면 큰 불편 없으실 겁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보통 사는 경우에 전부 다 이제 캐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뭐 이분 심지어 5%, 10% 정도의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는 모기지를 얻어가지고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는 사람 쪽에는 비용의 부담이 많이 예견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반반 내는 게 아니고 파는 사람이 전액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금전적인 비용은 들지 않죠. 순수히 그 프로퍼티에 대한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고려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적에는 스스로 막 너무 발품 팔지 마시고 저 같은 그 공인되어 있는 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집을 방문해서 몇몇 집들을 스케줄 잡아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단 뭐 글쎄요, 저 투자 가치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거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뭐냐면 한국같이 어느 지역에 어디 갔더니 뭐 나중에 뭐 집이 몇 배가 뛰었더라 이런 일들은 캐나다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밴쿠버라든가 토론토 같은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막 집값이 엄청 폭등을 해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도 있고 손해 본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고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살고 싶은 어떤 그 드림이 있잖아요. 그런 드림에 가장 적합한 로케이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일단 지역의 안정성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편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리자이나라든가 사스카툰 이런 전체 지역에 큰 불편함이 어디에 사시더라도 편의성에 대해서는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또 놀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어메니티들이 같이 잘 어우러져 있는지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처음에 토론토에 가서 살다가 이제 리자나 와서 이렇게 쭉 올해 6년 정도 살거든요. 16년 살거든요. 근데 꼭 대도시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뭐 리자나가 됐던 사스카툰이 됐던 또 다른 지역이 됐던 무엇보다도 좀 내가 편하게 정착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데 와서 이민하시는 거는 참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또 제가 이제 이 타운에 와서 살아보니까 꼭 도시만 고집할 것도 아니더라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아이들 다 키웠지만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키울 때 이런 타운에서 좀 키웠었으면 보다 많은 그 베네핏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살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캐나다에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직종, 사업이면 사업, 자기의 전문성 있는 직종에 따라서 지역을 좀 선택하는 것도 조금씩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이제 리자이나든 또 사스카툰이든 이런 도시들의 한인 커뮤니티들이 워낙 가족처럼 잘 되어 있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많이 의논하시고 또 먼저 와서 이제 이민 경험을 한 그런 친구들에게 많이 서로 조언 받고 이렇게 하시면은 재미난 이민 생활 또 안정적인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혼자서 다 운영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직원 한 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앤디, 야. 야, 예, 저희 직원 앤디 소개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저가 이제 바텐더도 이제 같이 고용하고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 아주 우리 유능한 젊은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이민 와서 살기 위해 가지고 저희 호텔에 와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앤디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좀 한번 부탁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캐나다로 와서 지금 4개월 정도 이제 사장님과 같이 호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박규헌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잘해주시나요? 네,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직 갈 길이 멀은데 일단 워낙에 이제 유능하고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자는 아니고 다른 뭐 유능한 기술이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처음에 이제 체화해서 나중에 좋은 잡을 갖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아주 든든한 그런 동반자입니다.